1월 4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경주들이 몇몇 경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광명우스컵 6라운드 윤진규가 분명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영윤이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박지영, 김주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문영윤 우승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쫓아는 김주동이 갔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윤진규가 날라오다 보니까 문영윤하고 윤진규의 동반 입상으로 대단히 좀 접전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한 차권을 더 노렸거나 김주동을 빼고 윤진규하고 한번 노려봤었더라면, 공략해 봤었더라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을 것 같은데요. 문영윤하고 박지영, 문영윤하고 김주동만 공략해 나가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라운드도 김용모를 이태원이 취임이 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9라운드도 유현우하고 김현우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연경하고 유현우가 싸우다 보니까 결국 득을 본 거는 오기호였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었고 유현우가 취입 실패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라운드는 안정이 김경환, 김종재 완벽하게 노저서도 챙겨나가면서 무난하게 경주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라운드도 좀 아쉬웠어요. 윤명호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야 된다면 취입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석환의 선전 취입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쫓아를 못 갑니다. 결국 김한윤이 윤명호 막혀 나가면서 취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홍석환이 김한윤이었었다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쫓아가지 못했었던 홍석환,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일요 우스컵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는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 라인 완승보다는 좀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접전 라인 대결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 라인 완승보다는 라인 크로스되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인지도만큼 제 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은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윤명호, 임대성, 강동주,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명호, 임대성, 강동주, 전경호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양기원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종재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섰어요. 최창은 김주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양기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과연 김종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창훈도 있기 때문에 양기원이 김종재를 달고 시원스럽게 경주 펼쳐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오기호 전일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만 주도력 발휘 나갔었죠. 임대성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박철성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조,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누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양견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창훈이 자리 잡고 김종재가 막혀 나가거나 김주동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견이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자신감 얻은 오기호가 힘을 쓸 것 같아요. 임대성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임대성도 선행감 괜찮고 취발도 상당히 괜찮은 선수라는 점에서 임대성과 오기호의 동반 입장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하고 오기호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오기호 뒷자리 서로 유현우하고 김연경하고 싸우다가 결국 득을 본 선수는 오기호입니다. 금일도 오기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임대성이 막혀 나가고 양기원이 호미권 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기호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성과 오기호의 동반 입상, 임대성과 오기호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양기원이 버텨내게 된다면 임대성 승리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임대성과 양기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이만큼 이번 편성 임대성과 오기호의 동반 입장 쪽에 임대성과 양기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양기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일 김종재 마크되니까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주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종재를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양기원하고 김종재의 동반 입상이죠. 양기원과 최창원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양기원이 가면 김종재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기원이 가면 최창원과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기원보다는 주도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임대성과 오기호의 동반 입장 쪽에 임대성의 뒤를 양기원이 막혀 나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박철성도 최근 죽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임대성의 뒷자리를 꽤 차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노조 완승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양기원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양기원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죠. 반면 오기호, 임대성 두 선수 모두 자력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박철성이 또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임대성, 오기호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신동인이 연이틀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전일도 홈이 안정 노려봤습니다만 결국 쫓아를 못 갔습니다. 과연 신동인이 연대세력 김광근, 정혜권과 호흡은 맞춰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일도 쫓아를 가지 못했습니다. 심상훈 때려주면 시속이 안 나오죠. 김교관 마크되니까 잘 쫓아는 나섰습니다. 이미환도 홍석환과 협공 펼쳐나가긴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신동인 금일만큼은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 좀 김광근이 힘을 쓰는 신동인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신동인이 김광근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고 쐈을 때는 김광근에게 추입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인과 김광근의 동반 입장 쪽에 신동인과 김광근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이 전혀 쫓아를 못 갔습니다. 신동인의 뒷자리를 정혜권이 막혀 나갔을 때는 충분히 착수권 진입 가능한 상황인 만큼 신동인과 신동인과 정혜권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혜권은 신동인을 쫓아 나서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신동인과 김광근의 전략적인 자연스러운 타협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홍석환 아무래도 연대 세력이 딱히 없다는 점에서 경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근, 정혜권 밀어내고 홍석환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신동인이 연이틀 부진했는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광근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설 수도 있어요. 김관이 넘어서면 정혜권이 쫓아 나서고 김광근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막혀 나갔을 때는 충분히 착수권 진입이 가능하죠. 아무래도 득점에서 신동인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는 배당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좀 생각이 많았었던 시속도 안 났었던 신동인 김광근이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광근과 정혜권이죠. 김광근과 홍석환 정도는 충분히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인과 김광근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전경호 전일은 자신감 있게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 경주에서는 또 안재홍과 맞대결에서 저치기 당하면서 다소 좀 체면이 구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전경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강동주, 배준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경호 입장에서는 강동주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주도 생각만큼 우수해서
팀에서 적응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행력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취임력도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동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경호가 강동주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호도 박윤아를 의식한 견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득점은 박윤아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최성국이 자리 잡았을 때는 박윤아가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경호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경호가 과연 강동주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경호 전반적인 시속은 박윤아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정경호가 강동주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아무래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도 힘과 힘 대결에서는 뭐 정경호하고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힘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최성국의 도움까지 받고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경호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경호가 박윤아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힘과 힘 대결에서 결승선 함께 통과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경호는 강동주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경호하고 강동주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정경호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박윤아가 최성국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경호가 힘든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윤아하고 최성국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경호가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강동주가 오히려 또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윤아하고 강동주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하고 정경호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박윤아가 선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성구 정경호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윤아보다는 강동주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정경호가 강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윤아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분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이번 편성 김재영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성식의 선행 활에 나갔을 때는 동설팀 직선 취입발 살려는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영윤의 저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재영도 문영윤을 의식한 견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우성식 선행도 어중간하고 또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설팀 협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김재영 문영윤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초조부터 안고 있는 김재영 다소 불안감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박윤아 마크하는 데 성공하면서 취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율하고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컨디션만큼은 직선 취입발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날카로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재영은 문영윤을 의식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재영이 동설팀 우성식과 완벽한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중간한 우성식보다는 김재영, 문영윤을 확실하게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취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재영과 문영일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김재영과 우성식 동설팀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전일 광명 우승컵 6라운드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앞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윤진규가 우승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임대성 우성식과 협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문영윤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박정과 김주동을 묶어서 문영윤, 박정, 문영윤, 김주동을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문영윤의 뒷자리 김주동이 쫓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진규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문영윤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문영윤 입장에서는 박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박성근도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행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마크로 갔을 때는 충분히 착순권 진입 가능하죠. 김재영이 아무래도 승부 타임이 짧은 취입형 선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문영윤이 박성근 달고 쏘는 박상훈이 힘을 쓰고 문영윤이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조 선수에 대한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윤과 박상훈이죠. 문영윤과 박성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선수 문영윤하고 우성식 외에는 없어요. 박상훈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선행 타이밍 잡기 어렵죠. 김재영이 빼앗아서 전일처럼 직선 취입 꽤 노릴 수 있는 쉬운 편성인 만큼 김재영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김한윤 주드록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종현, 김범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이 득점은 지금 높아요. 하지만 선발에서 올라온 점수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종현은 마크 집중력발에 나갈 수 있는 만큼 김한윤의 뒷자리 김종현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광명스컵 10라운드 김한윤이 마크 되니까 윤명호 취입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김한윤이 금일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종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인 만큼 김한윤과 김종현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현이 몸 상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김한윤이 김종현을 단다 하더라도 김우현이 넘어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김한윤과 김우현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김한윤 시속감 상당히 좋아요. 김종현이 마크 지켜낸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한윤과 김종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의 버티기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한윤 금요일만큼은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김우현도 최근 들어서 죽쓰다가 조금씩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요. 김한윤이 김종현을 달고 혹은 김범준 앞에다 두고 힘을 썼을 때는 김우현이 저치기 나서죠. 저치기 나섰을 때는 김용건이 쫓아 나서거나 대타 출전했었던 고병수가 따라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우스컵 8라운드 주정원의 뒷자리를 김용건이 막혀 나갔었는데 이태원과의 몸싸움에서 김용건이 쫓아를 못 갔습니다. 마크 지켜냈었더라면 충분히 주정원, 김용건 동반 입상도 가능했었던 상황에서 쫓아를 못 갔고 결국 김용모가 젖히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정신 차려야죠. 김용건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우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용건 쫓아 나서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고병수까지 착승원 진입 가능한 만큼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현이 넘어서면 김용건, 고병수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선을 김한윤이 잡고 버텨낼지 김우현이 버텨낼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이 전반적인 시속감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한윤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종현이 마크 지켜낸다면 김범준까지 3차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진규가 과연 연대 세력들인 이서혁, 송종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서혁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윤진규하고 송종훈이 자리 잡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윤진규가 시원스럽게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명호가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박지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에 이어서 전일도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명호 그래도 30기 유리입니다. 조봉철에게 당금제를 받고 있는 윤명호 그들만큼은 충분히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박지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남열도 있고 전정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윤명호가 박지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가 외선에서 차 나오죠. 윤진규 견제가 우선인 만큼 이번 편성 윤명호하고 윤진규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명호가 박지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선행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갔을 때는 충분히 윤명호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죠. 지종훈련 때도 시속감은 괜찮았었던 윤명호 30기 졸업순위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졸업순위 3위인 이승원보다 더 시속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마지막 유정임이 걷기 위해서 힘을 쓰면 박지원과 호흡 가능성 가능하죠. 노조 선수입니다. 윤명호하고 윤진규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명호가 때리고 박정희 몰고 가는 윤진규가 냅다 젖혀버리게 된다면 송종훈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하죠. 이세혁도 마크 됐을 때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윤진규하고 송종훈입니다. 윤진규하고 이서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비노조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진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윤진규도 시속이 어중간합니다. 윤명호가 박정희
결정다로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발주대 2.4를 나갈 수 있는 허남열까지도 불러줄 수 있는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는 한번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쿱 결승 12라운드 이번 편성 결승전에 비해서는 평소 결승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편성 안정하고 주정원, 유현호, 시속감 좋은 3명의 선수가 뭉쳤습니다. 과연 김명모가 젖혀놨을 때 이태원, 김연경이 쫓아 나설 수 있느냐, 김한율이 따라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비노조 소들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주정원이 힘을 씁니다. 안정이 몰고 하고 유현우가 공략해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현우가 힘을 쓰고 안정, 주정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의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정원보다는 유현우가 전반적인 희속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 경주 때는 주정원이 젖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힘을 썼다가 퍼졌죠. 유현우는 금요 경주 때 힘을 써서 버텨냈습니다. 전일은 몸싸움 끝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정 입장에서는 유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선만 잡는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비노조 선수들 중에서 김명모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선행빨 살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정원, 안정, 유현우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내선 잡는 데 유리한 노조 선수들 안정과 유현우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정과 주정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오랜만에 안정의 컨디션 이번 회차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정원, 유현우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과 유현우, 안재홍과 주정원의 동반 입상 노조 선수들 완승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김용모 대단했습니다. 저치기 나섰는데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왔어요. 김용모가 힘을 쓰면 김연경이 쫓아 나서는, 김용모가 힘을 쓰면 이태원이 따라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김건희 나서게 된다면 김연경이라든지 이태원에게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어차피 안재홍, 유현우, 주정원을 상대로 김용모가 연이틀 저치기 나섰던 것처럼 금일도 연이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용모하고 김형경이죠. 김형모하고 이태원 비노조 완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주정원, 안재영, 유현우가 계속 받고 넘어섰을 때 김용모가 저치기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 3명 잡고 때리면 11초 초반 언저리까지 나옵니다. 전 노조 완승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라인 맞대결이죠. 한데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경주가 아니라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라인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